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업 인크루트의 서미영 대표입니다. 97년에 첫 직장을 얻었는데요. 당시에 인터넷 세대인 만큼 인터넷 공간에서 채용 정보를 막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 컨텐츠 제공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사업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까? 인터넷 공간에 취업 정보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 인크루트의 시작 같습니다. 예를 들면 채용 전반의 절차를 관정하는 채용 컨설팅 관련된 업무도 경험이 있고 헤드헌팅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본 적도 있고요.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취업 컨설팅에 관련된 경험도 있고, 가장 큰 변화는요, 대기업들이 정기 공채 대신 수시 채용을 하겠다. 비대면 채용, IT 직군의 수요 증가, 이것이 가장 큰 특징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시 채용 편을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채용 시장의 역사를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최초의 공채, 삼성물산. 정부는 일부 대기업들이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에 필기시험을 통해서 공채를 실시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4월에 시작됩니다. 올해 경기 회복에 따라서 대기업의 대졸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경기가 좋으니까 공채를 하네요. 추운 날씨 속에서 30개 대기업의 공채 필기시험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경쟁률은 대학 입시보다도 높았습니다. 평균 경쟁률 9.7대 1. 대학 들어가기보다 훨씬 좁은 문입니다. 9.7대 1이네요. 자녀의 일자리를 두고 다퉈야 합니다. 올해 특히 필기시험을 없앤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대기업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 3명 중 2명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영어 듣기평가 시험인 토익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기업은 필기고사를 통한 대규모 공채 대신에 필요한 인재를 그때그때 뽑았었습니다. 올해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70%가 상시 혹은 수시 채용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정기 채용은 이때도 수시 비중이 높았네요. 꼭 필요할 때 딱 맞는 사람만 뽑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학과 출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직무의 소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올해 취업난이 특히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경기 불황 속에 패기보다는 경험을 중요시해서 주로 경력 사원을 뽑기 때문입니다. 사회 첫 출발부터 장벽에 부딪힌 졸업 예정자들. IMF 이후로는 경력 사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해오랬으면 저희로서는 그냥 당혹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경력을 쌓기 위해 인턴 사원이라도 해보고 싶지만 곧 졸업을 맞게 될 예정자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 성적 등으로 평가하는 대규모 공채가 아닌 역량이나 실무 능력을 봐서 인재를 뽑겠다는 겁니다. 세계 2위인 현대기아차가 정기 공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인재를 수시로 뽑겠다는 건데요. 취업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줄이겠다고는 했는데 폐지하겠다고 한 뉴스가 굉장히 쇼크였죠. 공채는 공개적으로 채용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거를 공채라고 하죠. 보통은 여기 앞에 이제 두 자가 더 붙습니다. 정기 공개 채용. 대학을 졸업하는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2번 하는 우리의 상식에 이제 있는 공채라고 볼 수 있다면, 수시 채용 이런 것들은 공개된 채용만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비공개 채용 같은 채용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부 직원에 의한 추천 채용, 그다음에 헤드헌터들한테 의뢰를 통해서 하는 비공개 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채용이 또 수시 채용인 거죠.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을 통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좀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수시 채용이 뭔지 좀 뉴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계 2위인 현대기아차가 정기 공채를 완전히 폐지하고 필요한 인재를 그때그때 수시로 뽑기로 했습니다. 취업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용하고 채용 과정도 인사부가 아닌 현업 부서가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도 관심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필요 역량을 쌓으면서 사실은 인문계열 취업이 더 어려워지게 됐죠. 이게 시험이면 딱 정해진 걸 공부하면 되는데 기업이 원하는 실무 능력이라고 하면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멘붕에 빠졌다고들 하더라고요. 스포츠를 낼 텐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원래 준비하던 영어 같은 거를 준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시 채용의 취지는 좋지만 그걸 준비해야 하는 취준생들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은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선 각 기업이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스스로 찾고 습득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기업들이 사실 더 많다 보니 수시 채용의 기준이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말은 수시로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채용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공채도 뭐 안 나오거나 적게 뽑는데 인턴이라도 해보자. 이제 금턴이죠. 생기면 안 되니까 인턴도 진짜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인턴마저 좁은 문이 된 건 올 들어 기업들이 대거 공채 대신 수시 채용을 늘린 영향이 큽니다. 기업들이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아 가르치는 대신 수시 채용을 통해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인력을 뽑다 보니 인턴 같은 실무 경험이 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오히려 인턴이 좀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금턴 이렇게 부르는데 원하는 직무가 애초에 채용이 안 뜨거나 이럴 때 제일 좀 상실감이 큰 것 같고요. 자격증도 딴다고 다 따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더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이게 뭐 뉴스가 과장된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인 거죠. 네,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변화들이 많고 급격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또 경쟁력이거든요. 아무래도 정기 채용 방식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 2번 취업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뭐 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유연해졌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기 공채의 경우에는 워낙 그 규모도 있고 보는 눈들도 많고요. 소규모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행 과정을 알기가 어려워요. 실제 공고를 냈지만 채용을 중간에 덮는 경우도 있고요. 그 소규모 수시 채용에 지원하는 이제 응시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력 이외의 스펙의 의미는 크지가 않습니다. 뭐 학점, 학교, 어학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공기업의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량적인 스펙의 의미는 굉장히 낮아졌죠. 민간 기업은 여전히 유효한 의미가 있다. 특히 뽑는 직무와 유관된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가점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뭐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게 가장 큰 것인데요. 지원 분야에 유관한 직무 경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편의점 알바도 도움이 되나요? 뭐 반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뽑는 직군이 판매 유통이 아니라 개발 직군이에요. 근데 인정이 될까요? 라고 하면 잘 인정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수시 채용 시대에는 내가 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어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 편에서는 그래서 좀 이 수시 채용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